스토리텔러 김 작가의 텔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찾아 우리가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채널 스토리텔러 김 작가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은 참 신비롭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각 몸의 기관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상호 보완하며 움직이는 것을 보면 어떨 때는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우리 몸 중에서도 또 가장 신비스러운 것은 뇌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저도 그래서 뇌에 관련된 책을 찾아서 읽게 됩니다. 오늘은 그중에 우울할 땐 뇌과학이라는 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신경과학자이자 우울증 전문가인 앨릭스 코브 박사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특히 이분은 박사 학위 논문을 우울증을 주제로 해서 썼다고 합니다. 이분이 정말 우울증 전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이 책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책을 일반인들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쓴 것을 보면 진짜 전문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면 복잡한 이론과 구구절절 설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조금은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그 사안의 본질을 잘 모를 수 있거나 아니면 그 본질보다는 본인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본질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시고 우울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고 그래서 더 잘 대응한다면 더욱 활기찬 일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는 하강나선의 갇힌 뇌입니다. 여기에 소제목은 제1장 우울증의 뇌지도, 2장 불안과 걱정의 쳇바퀴, 3장 인생이 빌어먹을 사건으로 채워진 이유, 4장 나쁜 습관에 갇힌 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부는 상승나선을 만드는 뇌입니다. 5장 운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 6장 최선의 결정이 아닌 괜찮은 결정, 7장 수면의 신경과학, 8장 습관을 적이 아닌 동지로 만들기, 9장 바이오 피드백의 힘, 10장 감사회로가 부정적 감정을 밀어낸다, 11장 그저 사람들 속에 있기, 마지막 12장 전문가라는 도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목차만 보셔도 이 책의 내용이 대략 그려지실 것인데요. 그 1부는 하강나선, 계속해서 마음이 하강하는 틀에 갇힌 우리의 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강나선, 그러니까 우울증의 원인과 증상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부에서는 하강나선을 상승나선으로 만드는 방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우울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의 시작은 우울증에 관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전하며 시작합니다. 나쁜 소식은 우리는 우울증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다입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그 원인에 따라 진단이 되지만 우울증 장애는 일련의 증상에 따라 규정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피검사, MRI, CT 스캔 등이 없이 그저 증상에 따라서 진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상이라는 것은 항상 기분이 엉망이라거나 아무것도 재미가 없고 잠자는데 문제가 있고 또 죄의식과 불안을 느끼며 살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드는 증상 등입니다. 그러나 우울증에 관련한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만큼은 우울증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2부에서 상승 나선을 만드는 방법으로 자세하게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운동이나 햇볕, 특정한 수면 패턴, 감사하는 마음 등 우울증의 진행 경로를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의 저자 앨릭스 코브 박사는 우울증을 토네이도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미국 오클라호마에는 토네이도가 나타나는데 뉴욕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오클라호마는 토네이도 조건이 딱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지형이나 온도, 습도, 풍향, 풍속에 이르기까지 태풍의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오클라호마가 잘못된 점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뇌의 경우도 똑같은 거죠. 우울증 상태일 때도 뇌 자체에 근본적인 잘못된 점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특정 신경 회로가 우울 패턴으로 가도록 맞춰져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울증이 있다고 뇌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스트레스, 습관, 의사결정 등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나 그 일을 처리하는 회로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관계가 우울증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단편적인 하나의 조건이나 문제가 아니라 수십 가지가 작은 변화의 복합적인 잇따라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하면 그저 항상 슬픈 상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울증은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라고 합니다. 우울증에 걸렸다고 해서 꼭 슬픔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울증의 하강나선이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단순히 기분을 저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저조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아주 안정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우울증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담당하는 전전두피질과 감정을 담당하는 변형계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못된 결과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 두 영역은 하나의 계통을 이루어 서로 밀접하게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이 둘을 아울러서 전두변형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동물과 다른 이유는 아주 큰 전전두피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은 대부분 그 충동과 무의식적 반복 행동으로 살아가지만 인간에게는 의지적 행위를 통해 그런 상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난히 큰 인간의 전전두피질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진화상의 이점을 제공하고 있으나 덤으로 문제점도 안겨주었는데요. 우울한 상태일 때 나타나는 걱정과 죄의식, 수치심, 명료한 사고의 어려움, 또 우유부단함 등의 주범이 바로 전전두피질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형계는 뇌의 훨씬 깊은 곳에 위치하여 뇌의 감정 영역을 담당합니다. 흥분과 공포, 불안, 기억, 욕망 등을 관장하죠. 시상하부는 스트레스를 통제하고 편도체는 불안과 공포를 비롯해 부정적인 감정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또 해마는 장기 기억을 만드는데 해마의 뉴런들은 스트레스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우울증의 위험 경보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형계의 대상피질은 집중과 주의를 통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에는 아주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계가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몇 가지 신경 전달 물질계를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의 2부에서는 우울증에 빠진 우리 뇌를 어떻게 상승 나선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앞의 목차에서 보셨듯이 상승 나선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운동, 수면, 습관, 감사하기, 사람들과 어울리기 등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운동입니다. 운동은 새로운 뉴런을 만들고 근육을 키워주지만 뇌도 강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운동을 통해서 세로토닌 수치를 끌어올리고 도파민의 활동을 자극하고 엔돌핀이 증가하는 등 사실상 우울증이 야기하는 모든 문제를 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에서는 체로키족의 전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두 마리 늑대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마리의 늑대는 분노, 질투, 슬픔, 원한 등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른 한 마리는 감사,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친절을 대표합니다. 과연 이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면 어느 늑대가 이길까요? 바로 우리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라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두 마리의 늑대가 내재되어서 항상 다툼을 하고 있죠. 우리가 누구에게 먹이를 줄 것인지는 우리 선택일 것입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고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운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할 땐 뇌과학이라는 이 책에 의미가 있는 것은 전문적인 우울증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우리가 좀 더 쉽게 우울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울증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복잡합니다. 유전적인 영향, 본인의 경험, 또 스트레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등 여러 요인으로 발생이 되지만 우울증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뇌에 흠이 생긴 게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하나의 행동으로 우울증을 충분히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집 주변을 걷고 가볍게 뛰는 것만으로도 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운동은 몸에 에너지와 활력을 주고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또 질 좋은 수면은 통증을 줄여주고요. 통증이 완화되면 기분이 좋아지죠. 기분이 좋아지면 또 어떤 일에 집중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기가 잘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상승나선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우울증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빠른 치료를 받을 수도 있음을 책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버드 대학교 정치 철학과 교수 마이클 샌들 교수의 신간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12월 출간이 되었고요. 미국에서는 9월 달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은 작금의 우리 현대사회에 심화되는 부의 계급의 양극화에 대해서 시장 자유주의와 능력주의를 토대로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찾아 우리가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스토리텔러 김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